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획 분별을 마치고요. 그러면 이제 수행자가 사심사관을 닦음으로써 얻어지는 지혜를 사여실지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심사관 뭡니까? 지금 명사, 자성, 차별 이 네 가지란 말이에요. 이 네 가지를 심사 관찰한단 말이죠. 네 가지를 심사 관찰하고 나니까 무엇이 얻어지느냐? 바로 사여실지가 성취가 된다. 여실한 지혜가 성취가 된다.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여실이란 실성과 같다는 뜻이며 제법의 실성은 진여이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말해야 되냐 그러면 여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성과 같다는 뜻이고 제법의 실성은 진여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냐 그러면 진여지, 근본지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되죠. 이제 근본지 이런 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은 사심사 관찰을 통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참선을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관찰이에요. 관찰. 참선하는 것이. 관찰하는 것이 참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관찰도 무엇이 가장 야물진 관찰이냐? 밖의 것을 아무리 관찰해도 그 내 밖의 물건이거든요. 근데 안으로 나를 관찰할 줄 알면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회광반조라고 한다. 회광반조가 안으로 나를 관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안으로 나를 관찰한다고 그러니까 또 가지고요 배꼽 보고요 자기 속 쳐다본다고요 뱃속에 내장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장 창자가 우글우글 꼬여있는 거 요거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예? 안으로 나 관찰하라고 그러니까 자 어저께 내가 화가 났고 그저께 내가 누구를 모함을 했고 그저께는 내가 누구를 살짝 시비를 했고 했던 이 자기를 관찰하는 것이 자기 관찰이지 자기 배창자 이게 창자하고 우물뚱한 것을 관찰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관찰이겠는가? 예. 그래 이제 심사 관찰을 통해서 이제 여실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심사 관찰해서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모든 법의 명사 자성 차별이 실로 진여 실성과 같아서 공무소유임을 깨닫게 되고 모든 분별을 여임으로 근지인의 경계가 아니요. 근지인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능치소치가 공해돼 버리죠. 지금 오직 유식 실성일 뿐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식의 실성이고 이 유식의 실성 이 자리가 주인의 자리고 이 자리가 바로 영원 불변하는 자리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임재록 공부하시게 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무의진인을 설명한 부분이요. 임재록의 무의진인이요. 그런데 무의진인의 가장 준말은 불교의 말이 아니고 도교 말입니다. 무의진인. 영가집에 보면은 증도가가 있는데 증도가 절랑무인 한도인이여 부재망상 불구진이로다. 오음부운이 공고래요 삼독수초 수포가 허칠모르도다. 아니 증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절학무의하고 무의라고 쓴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어가지고 학문이 딱 절학이 됐죠. 절학이 되니까 그 자리가 무의가 됐단 말이에요. 하의자 무의. 절학무의 한도인 한가한 도인이여 부재망상 불구진이로다. 망상을 제하지도 않고 진을 구할 필요도 없어졌구나. 이렇게 영가 스님이 하신 이 부분, 이 무의. 이거 불교에서도 일체 유의범저 몽환 포영 여러 여교전 하고 금강경 끝에 구절 나오죠. 사국에 이 유의의 반대 무의. 이것도 금강경에서
일체 제일 끝에 예? 예. 그러니까 일체 유의법 예. 여몽함 포용 여러 여계전이죠. 일체 유의법. 이 유의라고 이게 그럴 때 이 금강경은 번본이 있는 경이 금강경이잖아요. 번본이 있잖아요. 금강경은. 그러면 번본에 거기도 유의라고 썼겠는가? 무의의 반대말 유의를 썼단 말이에요. 거기도. 그러기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거든요. 그게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그래서 그 무의 하는 것은 도교의 말이거든요. 도교의 말. 그러면 여기서 무의 도인 하는데 참 임재 스님이 당나라 때 분인데 임재록을 보면은 전부 바탕이 도교예요. 80%가 도교예요. 80%가. 도교가 쫙 깔려있는데 80%가 도교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당나라 이전 육조 시대가 현악 시대, 현악 시대 그러면 뭐예요? 도교 시대였죠. 그러면은 당나라의 모든 지식인들은 무엇을 완전히 갖추고 있냐면 도교를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당나라의 모든 지식인들. 그런데 당나라의 지식인들을 불교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도교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때가 당나라 시대였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무의 진인을 하이자를 딱 안 쓰고 의자리자로 딱 바꿔서 딱 써버리시거든. 임재 스님이. 그러면 이것도요. 스님들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일체 유의법 몽함 포용 여러 여계전 응장여시간 이걸 아무리 외우잖아요. 아무리 외워도 이걸 갖다 유의법을 의자리자로 유의로 바꿀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일체 유의법을 아무리 외워도 유의법을 의자르자 유의법으로 의자르자로 바꿀 생각이 여러분은 나겠느냐 안 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금강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그 뜻에서 한 번 더 나가는 공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공부거든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있던 사상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중국에 있던 사상은 무의 사상이었거든요. 무의 사상인데 이 사상을 한 번 나가가지고 의지하르자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임재 스님이. 그래 놓고서는 뭐냐, 수처작주 하려면은, 주인이 되려면은, 가는 데마다 주인이 되려면은 뭐가 전제돼야 되냐? 의지할 자리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의지할 데가 없어야 돼요? 부처에게 의지해도 안 되고, 법에게 의지해도 안 되고, 조사에게 의지해도 안 되고, 누구에도 의지하면 어떻게 네가 주인이야 이 말이에요. 진짜 주인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의지할 자로 딱 바꿔놓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자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비로소 뭘로 변하냐 그러면 무의, 처음에 했던 무의로 된단 말이죠. 무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질 않고, 그래서 중국 선종이요, 굉장히 깊이가 있다고 해요. 그걸 다, 이제 의자르자를 그 뒤에 가서는 오디자로 싹 바꿔버리거든요. 임재스님이. 무의도인, 무의진인. 그래, 옷을 안 입은 사람이 됐죠. 그래, 옷 안 입었다는 것은 뭐냐? 가식이 끊어진 진인. 그 우리는 가식이 옷을 얼마나 입고 사느냐 이 말이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화가 나도 웃어야 되고. 나 서울 와서 살아보니까요, 보살들이요 기가 막혀. 안 보는 데서는 서로 손가락질 얼마나 하고 욕을 하는지 몰라. 그러다가요 이제 제가 옆에 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만나지요. 만나면은 아이고 이렇게 손 마주치고 얼마나 반가워하고 가증을 다 뜨는지 몰라. 서로 없을 때에는 내가 나한테 와서는 저 사람이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다 했거든. 또 저 사람 그랬으면은 만나도 말이죠 쌩하고 만나야 되거든. 쌩 안 나고 안 만나더라고요. 살글살글 웃으면서 만나더라고. 와 정말 진짜 가증스럽게 짝이 없는 게 이게 서울 여자들이요. 예? 이게 뭐냐 이렇게 이게 옷을 많이 입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옷을 싹 벗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진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전통적인 사상에서 한 번 넘어가고 또 거기서 또 한 번 넘어가고 이렇게 향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재록 보기 전에 우리는 금강경을 일체유의법 여몽함 포여여계전을 그렇게 외웠지만은 자, 예? 유의법
하는 것은 뭐였느냐? 우리 중생이 밤낮 의지에다 의지하고 살았느냐? 밤낮 의지할 데 없으면, 그러면 의지한다는 자체는 주인은 이미 못하는 거죠. 주인은 이미 아니죠. 객이지요, 전부. 객. 그렇게 정말로 그 종의 기질, 노예의 기질, 이 기질 속에서 우리는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같은 경을 봐도 그 경구에서 실용적으로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자기 관찰력이거든요. 자기 관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심사, 여기 계속 보겠습니다. 심사 관찰하에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모든 법명사 자성 차별이 실로 진열 실성과 같이 공무소임을 깨닫고 모든 분별을 여임으로 근진의 경계가 아니요 오직 유식 실성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요. 심사관을 닦음으로써 생기는 것은 사여실지인데, 여실지를 얻고 사여실지를 얻음으로써 유식 실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러면 유식의 실성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무엇을 얻으면 되냐 그러면 사여실지를 얻으면 되죠. 그러면 사여실지는 어디서 얻어지냐? 심사 관찰을 하니까 사여실지가 얻어졌죠. 자, 그러면 따라서 사관사지는, 사심사관과 사여실지는 유식을 수행하는 기본 방편입니다. 이제 이것이 유식 수행하는 데는 가장 아주 절대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방편이 사관사지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심사하지만은 그 밑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때를 관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인위라고 하고, 우리가 인과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은 억지로 꼭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관에 의해서 지를 생하고, 관찰을 함으로써 지가 생기죠. 지금 생기고, 일체의 법을 결정적으로 요해하는 것은 다 깨달아서 아는 것이죠. 성공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것을 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이 과이에 대한 정의가, 여기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것 정리는 이 다음에 무슨 혹시 글을 하나 쓰시게 되거나 뭘 하게 되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돼서 쓰는 구절들이니까, 이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여실지를 얻고 나면 만법의 명과 사와 자성과 차별이 모두 유식에 의해 생긴 것이며, 방편으로 이름 붙여졌기 때문에 식을 떠나서는 일체법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지혜를 무상지라고 하며, 무상지는 모든 법의 실성과 조금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실지라고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선, 사심사관찰과 사여실지를 대략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밑에 구절을 바로 보면은 사관사지를 수행하며 반드시 위차가 있으니 이겁니다, 이제. 사심사관을 닦는데 첫 번째 명심사관찰을 합니다. 명심사관찰을 하는데 그냥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4단계를 거쳐야 완전히 명심사관찰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러면 사심사관찰 하려고 그러면은 또 4단계를 거쳐야 되고, 자성심사관찰 하려고 해도 4단계를 거쳐야 되고, 차별심사관을 해도 4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런 말이죠, 지금. 그 위차가 있는데 이를 사성근이라고 한다. 이 4단계, 이것이 사성근입니다, 지금. 사성근은 난위, 정의, 인위, 세제일이라고 한다. 이 사의 중에서 난위, 정의는 사심사관을 닦아서 소치가 공임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인위와 세제일이는 사여실지를 닦아서 능치와 소치가 모두 공임을 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그러면은 이 사심사관을 하는데, 사심사관찰 이걸 닦을 적에는 뭐냐 그러면은 명을
심사 관찰하잖아요. 명을 심사 관찰할 때에는 무엇 단계까지 이르려냐면 난의와 정의의 단계를 거치면은 명심사 관찰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사여실지 이제 난의와 정의 다음에 인의와 세제일이 이 두 단계를 더 끝나고 나면 여실지가 이루어져 버린 단계예요. 여실지가 이루어져 버린 단계. 이렇게 이제 가닥을 내놓으시고요. 그러면 이 난의를 한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방법하고 그냥 우리가 수행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방법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의 그러면요 더울난자예요. 더울난자인데요. 사람이 관찰을 하면은요 한 곳에 집중을 하면은 한 곳에 집중한 온 몸이 불덩이가 될 때까지 집중을 하는 거예요. 펄펄 끓도록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난의입니다, 그냥. 그러니까는 이게 한 가지 마음이요. 간절하면 막 펄펄 끓어요, 안 끓어요? 간절하면 끓죠. 예, 간절하면. 근데 이렇게 간절하게 안 해보셨어요? 하나도 안 끓으시게? 예. 이것을 일단 난의 그래 놓으시고요. 정의 그러면요. 정의는 이 머리 정자죠. 정수리. 정의. 그러면은 관찰하는데 관찰하다 마는 이런 관찰은 안 되잖아요. 관찰하다 말면 안 된다. 지금 저 보살 하나가 연꽃 사진 찍은 보살을 내가 한 10여 년 전에 만났는데 그 보살 한 번 만나고 다시는 만날 길이 없더라고. 연꽃 사진 찍은 보살이 있어요. 연꽃. 혹시 하도 절에 많이 다니면서 그 사람 연꽃만 많이 찍어서. 근데 한 10여 년 전에 만났는데 이 보살이 굉장히 깜짝 놀라는 말을 한마디 했어요. 사진을 하나 찍는데도 저와 같이 고생을 해서 찍는구나 하는 걸 일러주더라고요.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은 새벽에 동틀적이에요. 연꽃을 찍으려고 그러면 동틀적에 배를 타고 미리 들어갔다가 하우스에 그러다가 그러니까는 이 동이 트기 전에 이제 배 타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갔다가 동이 트면서 그 상황을 찍는 것. 어떤 경우는 배 타고 낮에 들어갔다가 해가 질 때에 또 찍는 상황. 어쩔 때에는 밤새도록 찍는 상황. 어쩔 때는 온종일 찍는 상황. 이것을 수없이 반복을 해가지고 이거 연꽃 사진 그 화보를 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내렸어. 이 사진이 추나추동으로 해가지고 이 화보가. 그런데 제법 깜짝 놀라는 말을 해. 제법. 저기 카메라가 꽃을 찍을 적에 그냥 저기다 어디다 매달아 놓고 이게 스위치 눌러놓고 사람 가서 자고 그 다음에 가서 찍는 사진하고는 다르더라고. 이 작가들 찍는 거는요. 작가들 찍는 거는 계속 이걸 가지고 이게 카메라에다가 계속 집중하는데 이걸 몇 시간씩을 해야 된대요. 몇 시간씩. 왜 그러냐면 요렇게 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오면은 이거 가지고 와서 찍기가 늦는다는 거예요. 늦기 때문에 이걸 몇 시간을 집중을 하는데 참 그래야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걸 다 느꼈더라고요. 별의별 걸 다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관찰하는데요. 사물을 관찰하는데 그와 같은 끈기가 하나 끈기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근데 그 사람 그 사진에 겨울 돼 가지고 연꽃이 막 떨어져 가지고 막 다 죽어 나가는 요놈을 열반경에다가 비유를 해 가지고 아주 얼마나 성화를 시켜놨는지 꽃 떨어져서 배기 싫은 사진이 아니라 너무 근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하루 종일 몇 시간씩 집중하니까 그런 힘이 나와. 그런 힘이, 지혜가 생겨.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갈 데 없는 데까지 관찰하는 것, 정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인위 하는 것은 정의 다음에는 인위인데, 인위는 이게 아주 쉬운 말로 반복이에요. 반복. 인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게 대부분이 참선하는데
한 가지가 화두를 드는 것이 무엇 때문에 좋으냐 그러면은 화두를 들지 않고 자기가 화두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의문이 나와서 화두를 들게 되면은 자기 의문은 오늘은 이 의문 나오고 내일은 저 의문 나오고 의문이 자꾸 바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화두를 들 경우에 오늘 들었죠. 그러면은 오늘 그 화두에서 한 경지를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 바꾸질 않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 화두를. 그러면 어제와 오늘 것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일이 또 달라지고 모레가 또 달라지고 계속 반복. 더 이상 가도 달라질 것이 없는 이제 그 자리까지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이래서 화두선에 엄청난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 그것이 이제 인위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새 제1위는 이것은 이제 완전히 성취돼서 더 이상 갈 데 없는 자리. 그 말은 이 말이 이제 무릎치고 일어나는 자리거든요. 예? 무릎치고 일어나는 자리. 근데 이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이제 탁 뭐 하느냐? 예,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예, 뭡니까? 예, 저기 풀을 베고 누웠으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하는 그 노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저 금강경 야보스님도 밤낮 그냥 그 리리리 하는 거 아주 아주 기가 막힌 노래 부르는 거 그 이상 할 일이 없죠 지금.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새 제1위. 이제 이런 정도로 해서 이 네 단계를 딱 이해를 해놓고 이거는 이제 학리적으로 또 그렇다고 또 이 학리적으로 이게 그 무시하고 가면은 또 안 되잖아요.